동성애 전쟁과 박원순에 관한 진실 극강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벌써 네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지, 그들끼리 나누는 밤 생활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런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성생활을 즐기고 있는지, 그게 왜 엽기적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네 번째 시리즈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제가 잡았는데 호모들의 엽기적인 밤생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제가 호모가 아니어서 그분들이 엽기적인 생활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현직 의사 염한섭 원장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염한섭 원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재미있다는 얘기가 어폐가 있지만 끔찍한 얘기도 얘기해 주시면 우리들이 기꺼이 소화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수동 연세병원의 원장 염한섭입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의 인증심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호모들의 엽기적인 밤생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가감없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그 사람들이 제가 전편 강의 때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학문 성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더니 사람들이 혐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피해갈 수 없는 얘기라면 그런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저는 원합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섹스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람의 그 섹스가 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하는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센 얘기가 피스팅에 대해서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센조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누는 동성애자들끼리 나누는 섹스방으로 찐방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도 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끼리 성행위를 할 때는 네. 학문을 이용해서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 간의 성관계는 다른 네. 문화들이 생기게 되고 발전하게 됐는데 네. 그 독특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문화 중에 하나가 센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남성의 성기가 남성의 학문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요. 대장에서 네. 이것을 배변 자극, 즉 변의를 느낀다고 생각해서 네. 대장에서 변을 그냥 밖으로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섹스하기 전에 뽑아낸다? 이제 성기가 항문으로 진입하게 되면요. 네. 이 자극을 성적 자극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네. 똥을 누고 싶은 자극으로 이 몸이 받아들여가지고요. 왜냐하면 항문이라는 것 자체가 성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배설 그렇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항문에 자극이 왔을 때 바로 그냥 똥을 싸버리게 되는데 비근한 예로 변비 환자들에게 변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만 주는 게 아니라 항문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이렇게 자극을 주면요. 똥을 누게 됩니다. 그 자극을 받아서요. 예. 그러니까 남성의 항문을 향해서 다른 남성의 항문을 자신의 성기로 진입을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장에서 내가 이제 똥을 넣어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똥을 누게 되니까 사실상 이게 성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똥을 넣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센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건 이런 겁니다. 이제 모텔에 성관계를 위해서 들어가게 되시면은 네. 모텔에 샤워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헤드 부분이 있고 네. 그 밑에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헤드 부위를 돌려서 뺀 다음에 이 줄 부위를 항문으로 한 7cm 정도, 7에서 10cm 정도 7에서 10cm. 진입을 시킨 다음에 물을 틉니다. 네. 물을, 세게 들겠죠. 물을 틉니다. 그래서 장 전체에 물을 그냥 빵빵하게 넣어버리는데요. 전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 관장을 전체로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관장. 물관장을 합니다. 물관장. 그래서 이 장이 빵빵해질 때까지 물을 튼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잠그고 이 호수를 빼내고
이 사람은 변기에 앉게 되면은 이제 물관장 변을 쭈르륵 보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변을 뺐는데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이 양변기의 색깔이 완전 하얘질 때까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검은색이 나오고 점점 이 색깔이 옅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서 나중엔 아예 하얀색 물이 나올 때까지 센조이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왜 국민 보건상 문제가 되냐면은 아, 문제가 되죠. 이 행위를 한 다음에 다시 샤워기 헤드를 조립시킨 다음에 걸어놓으면요. 네. 그 다음에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이 샤워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을 다 맞게 되고 양치질을 하게 되면은 구강 안에도 이게 구강 점막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대변의 대장균뿐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매독균, 인질균, B형 간염 등 각종 병원균이 그 샤워기 끝에 묻게 됩니다. 항문을 통해 진입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끔찍한 얘기인데 그거는 아무리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즐긴다고 할지 몰라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텔이나 호텔 같은데 네. 이 샤워기를 일체형으로 바꿔서 아예 끝에가 돌아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뭐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네. 네이버 질문에다가 네. 저는 중2 개인데 중2? 네, 중2 개인데 집에서 센조이를 하는데 부모님은 내가 동성애자인 줄 모른다. 그런데 샤워기가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답변으로 성인 동성애자가 답변을 올렸는데 그거는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된다. 물기가 있을 때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올려주는데 중2가 집에서 센조이를 한다는 것은요. 이 친구는 확실하게 항문 성관계를 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집에서 하고 나가서 이제 항문 성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너무 중학생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좀 성문화를 접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런 문제는 모텔에서 정규제 TV에 이 극강을 보고서 당장 항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모텔 문 닫게 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일부 어떤 구조를 네. 보다 보건적으로 안전하게 바꾸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센조이가 모텔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찐방 혹은 찐방? 남성 사우나라는 이름으로 서울 시내만 해도 한 20여 곳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20여 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설에서 샤워기 하나로 그날 온 손님들이 다 센조이를 하시니까 50명이든 100명이든요. 이거는 좀 서로의 어떤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매독균 같은 게 서로에게 이렇게 접촉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 그거는 거의 있겠습니다. 미친 거죠. 뭐 동성애자들이 다 에이즈에 감염된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개연성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거는 서로 죽겠다고 서로 한꺼번에 불구덩 속에 뛰어들어가는 행위죠. 그러면 제가 들으니까 연문장께서는 어디 지방 출장 갈 때 그 모텔 들어가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썼을 개연성이 있는 호스로 샤워를 하는 게 두려워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가상이었나요? 그냥 재밌는 어떤 하나의 얘기. 이야기이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항상 샤워기를 보면요. 제가 이제 아니까 그거를요. 네. 이거 뭐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조금 이제 제가 좀 불편한 마음을 오케이, 갖고 그럴 수가 저거를 없다. 빼서 한번 닦고 샤워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제 스스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센제라고 하는 충격적인 동성애자들의 반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동성애 문제가 의외로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죠? 또 가까이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음식점 내지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네. 비데 설비가 다 대부분 네. 돼 네. 있는데 이 비데 같은 경우에 스위치를 누르면 노즐이 나와서 물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항문 성교를 많이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항문이 찢어져 있다든지
치질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혈액이 항상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혈액이 비대 노즐에 그냥 뚝뚝뚝 떨어져서 에이즈 환자의 혈액과 바이러스가 묻게 되는데 그분이 화장실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바로 누가 들어가시잖아요. 보통 우리 기다렸다가 와.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 비대를 누르면은 진짜 우리 군대로 말하면은 조준 사격하는 식으로 또 이렇게 노즐이 나와서 우와.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 환자의 혈액과 바이러스가 직구로 쏘니까요. 그러면은 그 다음 분이 치질이 있어서 혈관이 노출돼 있다. 그러면은 진짜 조준 사격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노출되는 경로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자,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저번에 초여름 때 메르스 때 서울시장 박원순이 심야 긴급 기자회견을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비대 문제 포함해서 찐방 센조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친동성애 정책을 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자, 요거까지와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스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도 이건 피스팅 뭐 주먹질하다 뭐 이런 뜻입니까? 주먹을 쥔다? 네, 맞습니다. FIST가 피스트가 예. 주먹이라니까요. 예, 주먹- 피스팅은 주먹 쥐임이라고 주먹 쥔. 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남성 학문 성교를 하는 동성애자의 아주 독특한 성 문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피스팅이 처음 발견되고 개발된 게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 미국 남성 동성애자들이 개발을 했고 오로지 성적인 목적으로만 개발이 됐습니다. 인류가 그 이전에는 피스팅이라는 걸 네, 안 했던 없었습니다. 겁니다. 네. 피스팅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왜 하게 됐냐면은 학문에 남성의 성기를 집어넣는 형태로 성적인 만족을 이분들이 느끼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학문에 성기가 들어오면은 학문이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안 아프게 해볼까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먹을 항문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아하. 항문을 늘려버립니다. 항문을. 네. 주먹을 집어넣어요? 그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항문에다가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고요. 요때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직장 검사할 때 직장암이라든지 치질 검사할 때도 직장 수지 검사할 때도 손가락 하나는 들어가니까요. 이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손가락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개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피스팅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쾌감도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네. 항문 섹스를 하기 위한 예행 네. 연습이네요. 네, 원활하게 이 항문을 관략근을 위해서, 풀어주는 네, 밀기 그런 위해서. 피스팅. 네, 3개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넣냐면은 우리가 왜 옛날에 이소룡이 축구난을 쥐고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여모장 네. 그까지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혐오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얘기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더 하시겠어요? 네, 방송 하시죠, 나온 뭐 거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안에서 주먹을 줘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항문을 늘려버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항문 괄약근이 늘어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문 성교를 당해도 통증은 없는 거죠. 항문이 늘어난 상태니까. 하지만 괄약근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변을 그쪽으로 막 새는 거죠. 변이.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변실금이라는 네네, 거죠. 변실금이-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네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생활의 어떤 소중한 부분을 훼손시키면서 항문 성관계에 맞도록 항문을 파괴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건 자,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실로 변태적이고 실로 어리석은 행위죠. 동성애자들의 피스팅 센저이라고 하는 게 자기 혼자 죽겠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자는 행위인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러면 남의 성기를 항문으로 받아들이면 쾌감이 오는 겁니까? 관략근이 네. 망가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쾌감을 느낍니까? 쾌감을 느끼고 나중에 발기가 되고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항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은 전립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이 있는데 타인의 성기가 내 항문으로 진입이 돼서 마찰을 전립선을 시키면요. 나중에 이 사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정한다는 게 집어넣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이요. 당하는 당연히 집어넣는 사람은 사정을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고 쾌감이 당하는 굉장히 사람은 크다는 얘기네요. 사정을 하게 되는데 전립선을 자극시켜서 사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좀 뭐 저는 이성애자라서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남성 둘이 있는데 수염이 났겠죠. 수염이 났는데
둘 다 발기가 돼가지고 한 명은 삽입을 하고 한 명은 누워서 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이렇게 사정을 하다 조금 그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좀- 저 의사한테 끔찍한 거죠, 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당하는 사람이요 음흠, 본인이 점점 이게 전립선이 자극이 돼서 발기가 되고 음흠. 본인이 이게 막 사정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은 네. 아이 뭐 형 좀 천천히 해 뭐 이런 식으로요 음흠, 이걸 좀 지연시키려고 음흠. 그러면은 뭐 좀 쉬었다 하고 이게 약간 이게 제가 볼 땐 남성들이 수염 난 사람이 그렇게 둘 다 발기가 돼가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음흠. 뭐 제 입장에서는 조금 좀 뭐 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동성애 즐기는 사람들 숫자를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뭐 에이즈 환자는 11,000명인데 그럼 어느 정도 보는 겁니까? 에이즈 환자는 사실 검사를 통해 확진된 사람이 11,000명이지만 예. 유엔 에이즈 통계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4만 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보통 그렇게 보죠. 네네. 그리고 동성애자 수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인구의 2% 정도로 보는데 2. 네, 2%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까지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음흠. 이번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렸던 동성애자 축제 때 음흠. 얼굴을 완전히 오픈하고 나와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축제에 참여한 사람이 경찰 추산 6,000명입니다. 경찰 추산? 6,000명. 음흠. 그걸로 봤을 때는 그 한 100배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10배가 아니고 100배. 네네네. 왜냐하면 얼굴 드러내고 10배가 아니고 10배면 네네. 6만 명입니다. 60만 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60만 명. 네, 우리나라 인구의 한 1% 정도로 봐도 한 60만 명이 맞고 음흠. 또 완전히 드러내고 나온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라고 추산을 해보면요. 아마 두 가지를 조합해 보면 그러면 60만 명이 아까 말씀한 염 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모텔방에 들어가서 센조이를 하고 쾌감을 더 원활하게 여기서 피스팅이라는 걸 하고 한다는 개연성이라는 거죠. 그만한 무시무시한 숫자가 모텔방을 더럽히고 우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부분은 성소수자란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음흠. 특히 이제 성소수자 단체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성소수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도 서울시 광장을 점거했던 분들이 성소수자 단체였는데 네. 성소수자 중에 지금까지 말씀 올린 남성 간의 학문 성교라는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는 또 그중에 일부일 뿐이고요. 음흠. 의학에서는 성소수자가 20여 가지의 어떤 형태가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동물이랑 성관계를 하는 동물 성애자 그리고 기계랑 성관계라는 기계 성애자 그리고 시체랑 성관계라는 시체 성애자 등 우리가 도무지 좀 받아들이기 더 힘든 어떤 형태의 그런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문제의 크기가 크고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염 원장이 해주시는 끔찍한 호모들의 밤생활은 대충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충격적인 얘기, 이렇게 가늠했지만 이 정도로 적나라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말씀해 주신 얘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에 SBS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를 소재로 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드라마를 SBS가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동성애는 새로운 사랑, 제3의 사랑으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때 작가가 김수현 씨였는데 발은 동성애자들의 끔찍한 센조이라고 하는 불나방에 뛰어드는 짓거리, 그 다음에 피스팅이라고 하는 엽기적인 성생활에 대해서 알고서 작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김수현 씨는 지금 새로운 드라마를 쓸 구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가 아니고 동성애는 더러워, 동성애는 역겨워, 뭐 이런 제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염 원장과의 대화는 호모들의 엽기적인 밤생활은 일단 1부를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제 5강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